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 일요일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이틀 전에 비하면 엄청 좋습니다. 어제 밤부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데일리에서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후벼 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골관절염 통증 개선은 신약 개발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관적 평가와 위약 효과, 구제약 사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픈 사람한테 약을 맞추는데 66대 33으로 맞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을 66 정도, 100명 중에 66명, 67명, 그 다음에 100명 중에 33명한테는 위약을 맞추는데요. 이 위약 맞은 사람들은 골관절염을만 기준으로 놨을 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통증이 뭐 여기 있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위약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픈 채로 계속 임상 기간이 2년이라 그러면 1년 6개월을 계속 약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지 말고 생활을 하라는 것은 거의 뭐 사형 선고랑 비슷한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구제약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때 이 사용 때문에, 구제약 사용 때문에 통증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제 통계의 어떤 착오, 오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결과만으로도 TGC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인 동시에 두 번째 시험의 성공을 낙관하기도 어려운 이유죠. 이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는 22개 중에 한 18개, 19개, 한 80% 넘게가 지금 임상 전문 병원으로 7월 달 결과는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 10월에는 44개 중에 뭐 19개 정도? 18개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4개, 그 다음에 뭐 25개, 29개고요. 이렇게 하면 임상 전문 병원이 뭐 한 37개 정도 되는 거여서 비율상으로 보면 임상 전문 병원이 많습니다. 임상 전문 병원이 많다는 얘기는 임상 환자한테 너한테 돈을 주고 임상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환자를 모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통증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스라는 게 10cm가 있으면 뭐 네가 아픈 정도를, 여기가 이제 최대 아픈 거고 여기가 이제 안 아픈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쯤에 있냐, 그럼 뭐 여기다 했다, 그럼 요 길이를 재가지고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데, 임상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통증이 객관적으로, 여기 주관적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10 있는 데다가 이제 찍어 놓으면 이 사람 대상자네 해가지고 뭐 엑스레이 검사 받아가지고 뭐 무릎 관절 형태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5밖에 안 아픈 사람이었어요. 9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임상에 참여한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명, 33명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약 맞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약 맞은 사람이나 그냥 약을 맞은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통증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임상 전문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일반 병원보다는 지금 특이하게 크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한다 그러면 7월은 뭐 22개 중에 18개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고 44개 중에 19개면 절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상으로 보면은 10월께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성공을 낙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일 상황인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코롱은 그동안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쭉 해가지고 3,160억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코오롱의 재무 여력은 무한하지 않겠죠, 당연히.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회원제 골프장 우정힐스 CC를 매각을 추진하지만 가격에 대한 이격으로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뭐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정힐스가 지금 얼마 정도의 지금 거래를 예상하느냐? 우리 이웅렬 회장님께서는 한 2,500원에서 2,600억 정도 원한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홀당 140억. 18홀까지 있나? 골프장이. 여기가 회원권 시세가 5억 4천만 원 정도 하고 대한민국 다섯 손가락의 안에 드는 골프장인데 천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우정힐스. 근데 한 보통 90억에서 100억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 1,800억 정도? 정도 되는 거죠. 원래는 18홀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팔면 뭐 전환사채랑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돈이 급한 코오롱 그룹 입장에서는 마음 먹고 팔면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데일리 뉴스로 다시 돌아오면 한 바이오 기업 CFO는 20년 넘게 TGC를 개발한 만큼 쉽게 포기하는 어려운 상황인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두 번째 임상에서도 명확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거 투입한 비용은 별개로 앞으로 들어갈 자금의 효용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유명한 파이프를 도입하는데 1,200억을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포기하는 거 맞냐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그 개념화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화를 해줬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핵심 사업 대부분의 가치를 훼손하죠. TGC를 포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 관절염은 포기하고 뭐 척추라던가 그 다음에 고관절로 가는 건데 이게 근데 골 관절염이 지금 최고 단계까지 왔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바이오텍에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47개국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손상이 되고요. 코오롱 입장에서는 티슈진 생명과학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자금들이 있는데 출자금 가치 하락하고 그룹 신뢰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기업 아니라고 포기하고 하라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된다. 그래서 TGC를 포기하면 뭐 파이프라인 가치 상실하고 TGC 사업권을 가치 훼손하고 지분 가치 하락하고 생산 설비가 손상되고 여기는 이제 생산 설비 놔두면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바이오텍 추가 출자금 손상되고 코오롱 그룹이 그동안 투자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이제 하락하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12301 이게 10월에 나오는 그 임상 번호입니다. 12301 결과를 보지도 않고 TGC를 당장 접고 새 파이프라인을 사자는 것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TGC가 끝내 상업화되지 못한다면 티슈진은 개발비를 지출하고 바이오텍은 계열사 매출을 올리고 생명과학은 바이오텍 적자를 지원하지만 그룹 전체의 현금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텍을 살리기 위해 임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고 상업화나 기술 수출을 통해 외부 현금이 유입돼야 비로소 밸류체인이 살아난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임상을 계속해 계열사 손상을 몇 년 늦추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손실의 연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상업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도 지금 되게 결정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건 뭐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12301 외부 시야로 분석을 하고요. 302 이게 이제 7월에 나온 겁니다. 원자료 기관별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진통제, 뭐 요거 편차 분석하고 CB 투자자와 사전 협의. 요거는 제가 여의도 쪽에 아는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EB가 문제더라고요. 코오롱의 교환사채. 이거는 아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교환하려고 그랬어요? 원금 달라 그러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대규모 생산사업 판매 조직 투자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탐색하되 대규모 계약금 집행은 보류를 한다. 그다음에 12302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FDA와 BLA 협의를 하고, 두 지표는 성공적이지만 경계선 P값이 안 나왔다 그러면 뭐 FDA 의견을 받고 추가 임상, 한 지표만 성공했을 때도 추가 임상, 전체 실패이지만 두 임상이 같은 객관적 하위군 효과로 재현했다면 해당 환자군을 좁힌 추가 확증 시험, 전체 실패, 일부 사후선별 환자에서만 효과는 대규모 자체 추가 임상 중단, 기술 이전, 공동개발 모세, 약교 신호 자체가 재현되지 않았을 때는 중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제 생각으로는 요 2번, 3번, 4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추가 임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100에서 300명 사이에 1년짜리 추가 임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500억에서 650억 정도 드는데요. 이거보다는 아마 2배 정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한 1200억 정도 더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FDA로부터 뭐 BLA 제출이 가능한지, 뭐 확증 시험이 필요한지, KR3 등으로 좁혀도 가능한 건지, 임상기간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지만 10월 임상 결과, 301 임상 결과가 나와, 302, 1230인가요? 이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10월에만 묶여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탑라인만 발표하는 것은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당해봤기 때문에 아싸라게 그냥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하이 자료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로우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이런 점이 있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 병원하고 임상 전문 병원하고 나눴을 때 여긴 환자가 몇 명이고 여기 환자가 몇 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일반 병원에서 위약 맞은 사람이 몇 명이고 약 맞은 사람이 몇 명이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뭐 진통제, 소염제,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다 확인을 했을 때 결과 차이가 어떻게 나고 P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임상 전문 병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싹 다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서 시장에서 이게 지금 임상 전문 병원에서 박살이 난 거구나. 그래서 FDA랑 요거 일반 병원을 가지고 임상을 다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요런 희망적인 얘기를 갖춰 놓고 결과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0월에 좀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뭘 하더라도 두 번째 발표는 좀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7월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10월 임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10월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 상태라며 7월에 임상 결과를 토대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7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망한 거죠. 결과가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에 관련돼서 뭐 샘플링을 했든 뭐를 했든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알 수 있었다. 지금 제가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일반 병원하고 임상 전문 병원의 결과 차이가 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데이터 그 수집이 안 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챗 GPT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잠금 전 가능한 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락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CRO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뭐 44개 기관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비교 점검할 수도 있고, 필요시 44개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요. 병원 의무 기록과 전제 증례 기록서를 대조할 수도 있고요. 환자 체중 변화, 그다음에 오젬픽, GLP-1 뭐 사용 확인, 에드밀, 뭐 구제 진통제 사용, 그다음에 방문일과 약물 복용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데이터상에다 이제 그 누락되어 있으면 다시 놓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기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는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임상 도중에도 모니터링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한 임상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진행 중인 임상의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FDA 위반 기반 모니터링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FDA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환자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약 반응이 큰 환자를 분석해서 제외한다거나 오젬픽이나 에드미를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제거한다거나 TGC에 불리한 바스 워맥 값을 삭제한다거나 과거 통증 점수로 환자에게 다심으로 새로 작성하게 한다거나 TGC가 유리하도록 일반 병원 환자 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거나 어떤 환자가 TGC군인지 확인된 뒤 분석 대상을 결정한다거나 12301 결과를 미리 살펴본 뒤 통계 분석 방법을 변경한다거나 위약금 점수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로우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초 배정군에 포함하는 ITT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못 바꾼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기록에 88kg였는데 전자기록 자료에는 80kg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15kg 줄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해당 환자가 위약 효과를 키웠는지 분석할 수 있고 오젬픽 사용과 체중 변화를 정확히 입력하고요. 대신에 1차 ITT 분석에서 자동으로 제외될 수는 없고요. 별도의 민감도 분석에서 오젬픽 사용자를 제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석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명확하게 사후 분석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진통제 휴약 규정 위반인 경우에 프로토콜 일탈로 기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환자 결과를 바로 삭제할 수는 없고요. ITT 분석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에 정의된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PP, 민감도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처리가 있는데 위약권 환자의 통증 개선폭이 너무 큰데 약물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마 진통제를 복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환자를 제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는 10월 데이터 302 데이터가 락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검증할 수 있는 거죠. 재검증. 회사는 재검증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오류가 이제 적게 나오도록 이제 노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시험은 받고 이제 OMR 카드 잘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하는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답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 체크한 거랑 OMR 카드에 답 체크한 거랑 같은 건지 정도 확인하는 정도고 결과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분석하는데.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대기업이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 안 한 지는 오래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신약 신청할 때 MRI 결과상으로는 연골 재생이 통계적 유익성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저는 뒤통수 맞은 걸로 생각한다면 그 전에 후에 있었던 짜잘한 뒤통수 다 제외하고 2019년도 인보사 사태 당하고 나서 얘는 대기업 아니다. 얘는 전문가 아니다. 라고 저 나름으로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만 믿고 달려왔는데 솔직히 아무리 임상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약이 24개월 결과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게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제 상식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위약이 식염수잖아요. 그럼 식염수 맞지. 모든 사람이 2년 동안 안 아픈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식염수를 무릎에다가 놓으면은 안 아픈데 2년 동안. 모든 관절염 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식염수만 넣으면 되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에 되게 큰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상을 어떻게 계획 관리했는지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없는 능력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는 어떤 주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 한번 믿어보는 거죠. 믿어본다기보다 그 말이 맞겠죠. 회사 그룹 전체에 어떤 사활이 걸려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뭐 믿는 수밖에 없죠. 어떤 기분이냐면 주말 부부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한 3개월 못 보게 생겼어. 근데 이게 부인이 바람을 필는지 안 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막 의식,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믿었는데, 이게 3개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새끼 못 믿겠는 그런 느낌. 하여간에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다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